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FOMC 이전에 이제 지금 증시가 눌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악재 중 가장 현재 기준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악재 국제 유가에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차트 분석은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스만 보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WTI 0.8% 오른 91.5달러로 마감했다라는 뉴스가 새벽에 나왔죠. 자,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장세가 유가 상승을 견인한다. 기름값 안정 기대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중국이 지금 비구이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이 옐런 장관의 말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즉 이제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기대보다 이제 둔화했긴 하지만, 자, 둔화됐는데 기대보다, 어? 아이고, 잠깐만요. 성장세가 기대보다 이제 둔화가 됐는데 유가를 이게 상승을 할 정도는 된다라고 지금 옐런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을 견인을 한다고 이제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거죠. 예, 제가 뭐 쭉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전망한 건 오랫동안 유가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떤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인 거죠. 자, 국제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 이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달러 전망의 연준 금리 인상 만지작거리나, 이제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한국이 솔직히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유가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감산 얘기 나오고, 뭐 아까 옐런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중국의 어떤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가는 100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달러를 찍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찍었다가 좀 이렇게 크게 길게 무슨 횡보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튀었다가 결국에 내려오겠지만, 이게 왜 증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지 이제 뉴욕 증시 FOMC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이게 21일 날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 전망이랑. 근데 결국에 연준은 기존의 스탠스하고 똑같이 제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가는 오르고 있고,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거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고 연준이 그럼 결국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나스닥의 120선을 한 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경우 코스피를 제외하고, 코스피는 밀리더라도 제한적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의 어떤 리밸런싱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결국에 코스닥이 좀 크게 밀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만약에 주도주 성향을 가진 종목이 아니라면, 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릴 수 있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을 할 때 힘들어 할 겁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들, 우리나라의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9월 안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원래 전망에 비해서 9월 달에, 9월 말에 올라가지 못하고 좀 약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10월에도 다음 이제 물가 그리고 유가, 그러니까 다음 물가, 이제 소비자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거 있잖아요. 10월에 그거 보고 나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걸 보는 과정에서 유가가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는 100달러를 향해 가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100달러를 향해 가서 그게 고점이 어디까지 찍을지는 제 예측으로는 100달러 좀 뚫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좀 느끼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더 배팅을 하고 유가에, 그래서 이제 100달러 이상 찍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충격이 조금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 만약에 나는, 그러면 조금은 걱정을 덜 해도 되겠지만,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그냥 이거 그냥 개별 종목인데 내가 물려 있어서 좀 그런 건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충격이 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증시 전망도 제가 9월 아마 이번 주 주말 아니면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또 FOMC 끝나고 증시 전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고, 지금 조금 지루한 시장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기회로 삼으셔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